소방기술사 연소 10편 연소속 도화염확산 HRR 완전 정리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소공학의 핵심, 연소속도, 화염확산속도, 그리고 HRR, 즉 열방출속도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소속도의 개념. 연소속도는 연료가 연소할 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소모되는 질량의 속도를 말합니다. 즉, 연료가 얼마나 빠르게 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질량 연소 속도는 순열 유속을 기화열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화염의 연소 속도는 예혼합 화염에서 미연혼합기가 화염 쪽으로 전파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연소 속도의 영향인자. 연소 속도는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료의 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모두 작용합니다. 첫째, 화학적 특성입니다. 기화열이 클수록 연료가 증발하기 어려워 연소 속도는 느려집니다. 비열이 높을수록 열이 잘 쌓이지 않아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휘발성이 높거나 난연제가 첨가되지 않은 연료일수록 연소 속도는 빨라집니다. 둘째, 물리적 특성입니다. 연료의 밀도가 낮을수록 입자가 작아 표면적이 넓을수록 연소 속도는 증가합니다. 공기 공급량, 즉 A√H 값이 커질수록 연소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셋째, 혼합기의 조성입니다. 당량비가 1.0에서 1.1 정도, 즉 연료가 약간 과잉일 때 연소 속도는 최대가 됩니다. 혼합기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넷째, 불활성 가스와 할로겐 화합물입니다. CO나 N 같은 희석가스가 많아질수록 연소 속도는 감소합니다. 특히 CO는 질소보다 연소 억제 효과가 더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난류와 촉매의 영향입니다. 난류는 연소면을 교란시켜 반응 영역을 넓히므로 연소 속도가 증가하고, 촉매는 반응 시간을 단축시켜 연소를 더욱 촉진합니다. 3. 연소 속도와 화염 확산 속도. 화염 확산 속도는 화염면이 미연소 혼합기 방향으로 전파되는 속도입니다. 즉, 실제 화염이 공간 속에서 이동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가열거리 I를 발화시간 TIG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발화시간이 짧고 가열거리가 길수록 확산 속도는 빠릅니다. 상부 확산은 대류와 복사 영향으로 빠르고, 하부 확산은 느리며, 측면 확산은 재질과 두께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가연성 고체의 화염 확산. 고체 표면의 화염 확산은 열 전달, 대류, 복사에 의해 연소면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상부 확산은 불길이 위로 번지는 형태로 가장 빠르며, 하부 확산은 열 손실이 커서 느립니다. 측면 확산은 주로 표면 전도와 재질의 열 전도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을수록, 비열과 밀도가 클수록 고체는 열을 내부로 흡수해 화염 확산 속도가 낮아집니다. 외기온도, 풍속, 그리고 대기압이 높아지면 확산 속도는 다시 빨라집니다. 5. 가연성 액체의 화염 확산. 액체의 화염 확산은 표면에서 증발된 가연성 증기와 공기가 혼합되어 화염이 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가벼운 경질류, 즉 인화점이 낮은 석유류는 예혼합 전파 형태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반면 중지류는 인화점이 높고 점성이 커서 후혼합형 전파로 천천히 확산됩니다. 액체의 화염 확산 속도는 예혼합기 층류 연소 속도와 밀도의 비로 계산되며 고체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이유는 액체가 쉽게 증발해 연소혼합층을 빠르게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6. HRR, 열방 출속도. HRR, 즉 히트릴리스 레이트는 화재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총 열량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화재의 크기, 즉 화염의 심박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질량 연소 속도의 면적과 연소열을 곱하면 HRR이 됩니다. 연소 속도가 빠를수록 연소열이 클수록 HRR은 증가합니다. 대류열이 약 70%, 복사열이 약 30% 비율로 방출되며
이 두 가지가 화재 확산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7. 화재 공학적 응용. HRR은 건축물 화재의 성장 속도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값입니다. NFPA와 ISO 기준에서도 HRR은 플래시오버 발생 가능성과 소화 설계 기준을 판단하는 기본 변수로 사용됩니다. HRR이 1메가와트를 넘어서면 실내 화재가 플래시오버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 핵심 요약. 연소 속도는 연료가 타는 속도, 화염 확산 속도는 불길이 번지는 속도, HRR은 화염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속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화재의 성장, 확산, 소화 설계를 결정짓는 핵심 물리량입니다. 오늘 강의, 연소 속도와 화염 확산, 그리고 HRR에 대한 핵심 개념이 이해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 연소공학 완결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소방안전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기술사 연소 11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소공학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에너지 방출 속도, 콘칼로리미터, 화학반응 속도, 연소 효율, 발열량, 수율까지 그동안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에너지 방출 속도와 순연료. 에너지 방출 속도, 즉 Q. 히트 릴리스 레이트, HRR은 화재 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총 열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이 값은 화재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물리량입니다. 에너지 방출 속도는 연소 속도, 가연물의 반응 면적, 그리고 연소열에 비례합니다. 즉, 연료가 빨리 타고 표면이 넓고 연소열이 클수록 HRR은 증가합니다. 순연료 Q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열의 속도입니다. 복사나 대류를 통해 전달되며 HRR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Qm.AHC, 즉 질량 연소 속도와 면적, 그리고 유효 연소열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기화열이 작을수록, 연소열이 클수록, 그리고 표면적이 커질수록 에너지 방출 속도는 커집니다. 고체보다 액체 연료의 HRR이 일반적으로 크며 이는 액체가 증발이 쉽고 가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연성 비열 방출 계수 HRP. 가연성비, 즉 HRPH 히트 릴리스 퍼레머터는 연료가 타면서 얼마나 많은 열을 방출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기화열에 대한 연소열의 비, 즉 HClV로 표현되며 이 값이 클수록 화재의 에너지 방출이 빠르고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폴리스티렌의 HRP는 헤탄보다 높고 목재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 화재 시 연기와 열의 확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3. 콘칼로리미터 콘 CALORIMETER. 화재 실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가 바로 콘칼로리미터입니다. 이 장치는 연소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산소소비법 아크서전 컨섬푸션 프린서퍼를 이용합니다. 산소 1kg이 연소될 때 약 13.1메가줄의 열이 방출된다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즉, 연소 중 소모된 산소의 양을 측정하면 그 물질이 방출한 총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콘 히터를 통해 일정 복사연료에 50kW를 가해 시료가 착화되면 질량감 소율과 산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HRR, 평균 HRR, 총 방출열량, 발화시간, 유효연소열, 질량감 소율 등을 얻습니다. 콘칼로리미터 실험은 실내 화재의 기본 데이터로 사용되며 소방시설 설계 및 플래시오버 예측의 핵심 실험으로 평가됩니다. 4. 화학반응 속도. 연소는 화학반응의 한 형태입니다. 화학반응 속도란 단위 시간 동안 반응물의 농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수식으로는 BCAM/BN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K는 반응 속도 상수, 어와 B는 반응물의 농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지고
반응 속도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관계는 아레니우스식으로 표현됩니다. Ka-2-EART. 즉, 온도가 높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반응은 빠릅니다. 결국 화염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연소 속도는 이 반응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5. 연소 효율과 열 효율. 연소 효율은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인 열량 중 실제로 방출된 열량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소 효율 시 실제 발생 열량 이론 연소 열량 100. 예를 들어 프로판의 이론 연소열이 4,500kcal/kg이고 실제 연소 시 3,500kcal/kg의 열이 방출되었다면 효율은 약 77.8%입니다. 한편 열효율 T은 기계나 보일러에서 실제 사용된 유효열량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에너지 변환 장치의 성능을 의미합니다. 발전소의 경우 보일러에서 발생한 6,000kcal/kg의 열 중 3,000kW만 유효하게 이용된다면 열효율은 약 43%입니다. 6. 고위발 열량과 저위발 열량. 연료의 발열량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위발 열량 HHV과 저위발 열량 LHV입니다. 고위발 열량은 수증기의 응축열까지 포함한 총 발열량이고 저위발 열량은 응축열을 제외한 실질적 발열량입니다. 즉, 연소 후 수증기를 응축시켜 얻는 열을 포함하면 고위발 열량, 응축되지 않은 상태의 열만 포함하면 저위발 열량입니다. 예를 들어 메탄의 고위발 열량은 55,528kJkg이며 물의 증발 잠열을 고려하면 저위발 열량은 약 54,443kJkg 됩니다. 이 저위발 열량은 소방에서 화재하중 계산 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7. 수율 일드. 마지막으로 연소에서의 수율 일드입니다. 수율은 단위 질량의 연료가 연소하면서 얼마만큼의 생성물을 만들어내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특히 CO의 수율은 연소의 완전성과 직결됩니다. 공기 공급이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CO의 수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당량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수율이 거의 일정하지만 1보다 커지면 CO 수율이 증가합니다. 즉, 연료가 과잉되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일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하게 됩니다. 목재보다 폴리스티렌과 같은 합성 수지는 불완전 연소 시 훨씬 더 많은 CO를 배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플라스틱 화재는 유독가스 질식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소공학의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연소 속도, 화염 확산, HRR, 에너지 방출, 화학 반응, 발열량, 수율까지. 이제 여러분은 연소공학의 큰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불은 단순히 타는 현상이 아닙니다. 화학, 물리, 연력학이 함께 작용하는 과학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소방기술사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소방기술사 연소 시리즈 1편부터 11편까지의 완결편을 마칩니다. 소방안전의 정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